설빙 망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잘 돼? SNS에서도 거의 안 보이고 예전처럼 줄 서서 먹는 풍경도 사라졌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빙수는 다 거기서 거기잖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브랜드 망하긴커녕 최근 2년간 무려 520여억 원의 배당금을 사모펀드에 안겨줬습니다. 줄은 없어졌지만 매출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수익은 점주가 아닌 본사와 투자자에게만 흘러가고 있었죠. 우리가 몰랐던 사이 설빙은 조용히 현금 기계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의 흐름 끝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한국 디저트는 이렇게 뻔할까? 1908 12년생 정선희는 그 질문 하나로 일본행을 택했습니다. 인제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일본에서 제빵은 물론 푸드 코디네이터 과정까지 이수하며 먹는 것에 감성을 더하는 방법을 배워나갔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또 다른 물음에 사로잡힙니다. 왜 일본의 전통 디저트는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을까? 이 단순한 질문은 곧 그녀의 사명이 되었고 한국에도 통할 수 있는 디저트가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당뇨를 앓던 아버지를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고 싶다는 진심까지 더해졌고요. 그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식 디저트라는 틈새 시장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2010년 부산 남포동의 작은 떡 카페 시루를 열게 되죠. 이곳에서 등장한 한 메뉴가 모든 걸 바꾸는데요. 바로 인절미 설빙, 우유를 곱게 갈아 만든 부드러운 얼음 위에 고소한 콩가루, 쫀득한 인절미, 아몬드 슬라이스를 얹은 이 빙수는 당시 팥과 연유 중심이던 빙수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달콤함보다 고소함, 서양식보다 한국식 설빙의 방향성은 분명했고 그 결과는 폭발적이었는데요. SNS를 통해 입소문이 번졌고 부산에서 시작된 이 한 그릇의 빙수는 곧 전국을 뒤흔들게 됩니다. 2013년 4월 그녀는 브랜드 설빙을 정식 론칭하고 같은 해 8월 법인을 설립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도 남들과는 달랐는데요. 누구나 선호하는 1층 매장 대신 사람들이 기피하던 2층 이상 매장에 과감히 도전하고 좁은 테이블보다 넓고 쾌적한 대형 매장을 고수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죠. 디저트는 맛만으로는 부족하다. 머무는 공간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은 설빙을 한 끼 디저트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이끌었고 카페 시장에서 단숨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사는 전국 매장 간 품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핵심 재료를 직접 공급하고 딸기처럼 수급 변동이 큰 품목은 친환경 농가와의 협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했고요. 공급망까지 통제하는 이 구조는 프랜차이즈로서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 하나 설빙은 확장성 있는 브랜드였는데요. 인절미 토스트, 고구마 치즈 설빙처럼 브런치나 식사 대용이 가능한 메뉴들을 통해 단순 디저트 브랜드를 넘어선 한 끼 플랫폼으로 진화했죠. 그리고 설빙이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는 단순히 제품이 아닌 공간 경험을 디자인했다는 점인데요. 기존 프랜차이즈들이 빠른 회전을 중시했다면 설빙은 오히려 천천히 머무는 시간에 집중했죠. 이 모든 전략은 눈에 띄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2013년 말 33개였던 가맹점은 불과 1년 만에 478개로 폭발적으로 늘었죠. 이후에도 꾸준한 확장을 이어온 설빙은 2024년 기준 전국에 약 586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대표 메뉴인 인절미 설빙은 2019년까지 6년간 누적 2,500만 개가 팔렸고 이 단일 메뉴로만 약 1,975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설빙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습니다. 설빙의 성공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일본, 중국, 태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로 진출하며 한류 디저트라는 새로운 문화적 코드를 만들었고요. 특히 일본 하라주쿠점은 오픈 당시 하루 평균 대기 시간 6시간 이상이라는 진기록을 세우며 현지 언론의 문화 현상으로 보도되기도 했죠. 결국 설빙은 단순히 빙수를 잘 만든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맛, 공간, 경험, 문화, 모든 요소를 하나의 브랜드로 엮어낸 개척자였죠.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달려온 성공 뒤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드러난 건 위생 논란이었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설빙은 전국 프랜차이즈 카페 21개 중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 1위에 올랐죠. 무려 98건이 적발되었고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만 20건, 이물 혼입도 11건에 달했습니다. 설빙 가서 먹어도 되나? 라는 소비자의 불안은 브랜드 신뢰도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이어진 건 오너 리스크였습니다. 정선희 대표가 회사 상표권을 본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받았다는 사실이었죠. 심지어 과거 본인이 살던 아파트 전세 자금을 회사가 대납했다는 의혹까지 보도됐습니다. 설빙은 곧 브랜드는 잘 만들었지만 경영은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요. 가맹점주와의 갈등도 심각했는데요. 설빙은 여름철 성수기마다 인기 제품 가격을 인상해왔습니다. 2017년 3.8%,
2018년엔 무려 11.3%까지 올랐죠. 2019년엔 기존에 무료였던 연유 리필이 1회 500원으로 유료 전환됐고요. 2020년엔 주요 빙수 메뉴 가격을 일괄 1,000원씩 인상하며 평균 11%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수익이 본사에만 집중되고 가맹점주들은 원가 부담과 매출 감소에 시달리면서 불만이 폭발하게 되죠. 소비자단체는 이를 성수기 꼼수 인상이라고 비판했고 프랜차이즈 내부에서도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하락과 가맹점 감소도 위기의 중요한 신호였는데요. 2015년 478개였던 가맹점 수는 2017년 421개로 줄었고 동시에 본사 매출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본사는 살고 가맹점은 죽는다는 인식을 낳았고 설빙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이어졌죠. 브랜드 관리 실패도 문제였습니다. 설빙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상표권 관리에 실패해 현지 업체가 설빙 이름을 선점하고 수백 개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법정 소송은 7년 동안 이어졌고 일부는 승소했지만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는 이미 크게 손상된 뒤였죠. 일부 소송에서는 오히려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즈니스 구조적 한계였는데요. 빙수 중심의 여름형 비즈니스 구조는 겨울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고 브런치, 디저트 배달 등 다양한 확장 시도에도 불구하고 설빙은 여름이라는 고정 이미지를 끝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설빙은 여러 외부 위기와 내부 논란 속에서 브랜드 신뢰도와 확장 동력 모두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2024년 설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데요. 국내 대표 사모펀드인 UCK 파트너스가 약 1,300억 원의 설빙을 인수하면서 설빙의 기업 가치는 1,5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받죠. UCK 파트너스는 단순한 투자사가 아닙니다. 2012년 설립된 이 회사는 중견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직접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정통 바이아웃 전문 사모펀드입니다. 예전에는 유니슨 캐피털 코리아라는 글로벌 PEF의 한국 지사였지만 2022년 독립하면서 토종 PEF로 탈바꿈했죠. UCK의 투자 전략은 분명합니다. 직접 발굴, 단독 인수, 가치 상승 후 매각. 이들은 지난 10년간 19건의 인수합병을 집행했고 그중 18건을 단독으로 딜 소싱했고요. 누적 운용자산은 약 3조 원, 내부 수익률은 무려 40%에 달하죠. UCK의 대표 성공 사례는 공차코리아와 메디트인데요. 2014년 인수한 공차는 글로벌 브랜드로 키운 뒤 2019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약 3,500억 원의 매각, 원금 대비 6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메디트는 2019년 인수 후 2023년 MBK 파트너스에 약 2조 5천억 원에 매각하며 투자금 대비 5배 이상 수익을 기록했고요. 이는 국내 M&A 역사상 손꼽히는 빅딜이었죠. 이제 이들이 다음 타깃으로 삼은 것이 바로 설빙입니다. UCK는 설빙을 인수하기 위해 1년 넘게 창업자 정선희 대표와 협상을 이어왔고 마침내 2023년 8월 지분 100%를 확보하며 완전한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인수 직후 바로 놀라운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UCK는 인수 첫 해인 2023년에만 300억 원의 배당금을 회수하는데요. 이건 설빙의 영업이익 109억 원의 2.7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4년에 나온 추가로 220억 원을 배당금 형태로 확보하면서 UCK는 설빙 인수 2년 만에 총 522억 원, 투자금의 40% 이상을 실질적으로 손에 넣게 됩니다. 이런 공격적인 회수 전략은 단기 수익 실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부터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들어간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UCK가 설빙에 그리는 그림은 분명한데요. 설빙을 글로벌 디저트 브랜드로 키운다. 과거 공차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었던 경험을 그대로 이식하겠다는 전략이죠. 한국식 디저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계절성과 경쟁 심화라는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포지션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UCK는 빙수의 계절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배달 포장 전용 매장, 따뜻한 디저트류 확대, 계절형 프로모션 등으로 매출 분산을 시도하고 있고요. 동시에 한류 트렌드와 글로벌 폭염이라는 시장 환경을 활용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죠. 실제로 2025년 기준 설빙은 리뉴얼된 브랜드 전략과 함께 전국 주요 매장을 새 단장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은 행복이 쌓이는 설빙, 새로운 BI는 더 현대적이고 간결한 톤으로 변경되었고요. 석촌호수점, 경복궁점, 부산 광복점 등은 리뉴얼 1호 매장으로 할인,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유입을 노리고 있죠. 메뉴 또한 정체되지 않았는데요. 2024년과 25년 겨울엔 생딸기 시리즈 5종, 2025년 여름엔 수박, 멜론 등 제철 과일 빙수를 출시하며 SNS 인증샷 트렌드를 다시 끌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22년엔
오랜 상표권 소송이 일단락된 후 매출이 255억 원을 기록하며 2014년 당시 매출 201억 원을 넘어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2023년엔 매출 261억 원, 영업이익 109억 원, 당기순이익 101억 원을 기록했죠. 10년 만에 세 가지 주요 이익 지표 모두 10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2024년에도 이 흐름은 이어졌는데요. 연매출 약 281억 원, 영업이익 111억 원, 당기순이익 97억 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죠. 물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빙은 여전히 한 번쯤은 먹고 싶은 브랜드로 남아 있습니다. 설빙은 지금 단순히 리브랜딩을 넘어 한국형 디저트 브랜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빙수 위에 성공이라는 이름을 쌓을 수 있을까요?